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 박나영님은 지금 먼저 어떻게 해도 늦게 지금 박사학위 받으셨죠? 네. 네. 특히 오락게임 예전에 뭐 이런 어떤 중독에 대해서도 강의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석사 때 평생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스마트폰 중독하고 아이들의 진로 미결정, 진로 장벽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이 아이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또 결정을 미루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생각해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하러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하고 평생교육에서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꿈을 더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을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진로를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때마침 저희 아이가 운동선수를 하고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또 그 아이들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 아이들은 정말 최고의 그 목에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 끝까지 그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진로를 더 많이 나아가는가라는 걸 고민을 해서 운동선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더 이제 관심 대상이 운동선수가 된 것 같아요. 학생 선수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는 교육학 박사를 받았는데 대상은 청소년 학생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따님은 원래 운동했는데 지금은 네. 대학 들어가면서 과가 바뀌었어요? 네. 그 6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가 그 운동은 못하게 되었고요. 이제 학교는 연세대를 가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 전혀 이제 방향이 바뀌었네요. 네. 환경이라는 그런 또 이슈가 앞으로 꼭 필요한 공부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괜찮겠느냐고. 6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고 운동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었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봤었는데 자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운동선수로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환경공학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그 운동선수의 경험으로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행복하게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전영 이사장님? 교수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멘토님? 지금 두루비 네. 가정문화원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그게 가정 경영 뭐 이런 걸 강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행복한 가정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전문 강사님이 10분 계세요. 예를 들면 가정 가치관 만들기, 감사가 있는 가정 문화 만들기, 책 읽는 가정 문화 만들기, 격려가 있는 가정 문화 만들기, 그 다음에 부부 소통, 부모 자녀 소통, 가족 회의로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또는 뭐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웃음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웃음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학부모님들이 인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곁들여서 학습에 도움되는 것도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서 매달 그 4번째 목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제 2년째 저희가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 이제 초등학교 이런데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예, 행복한 가정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과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했던 사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예. 네. 예. 교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요런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강의하는 중에 공부하고 실습한 것들을 가정에 이렇게 직접 적용해보고 뭐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소책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 묶어서 그분들에게 다 이제 나누어 드리면은 우리 집에는 이걸 했지만 또 다른 집에는 이런 것들이 또 메뉴가 서로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해 보면은 예. 감사가 이제 생활화된 가정, 행복한 베갯머리 독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 사랑하는 나의 가족, 감사의 아침을 맞이하며 가족회의라는 새로운 만남, 거실의 서재와 나와 아이를 바꾸는 격려와 감사 대화법, 가족 대화법 뭐 등등 제가 이제 서로 다른 꼭지만 이렇게 목차에서 골라봤는데요. 이런 그 사례를 실천 사례를 이제 모아서 책으로 엮어서 나누니까 여러 사례를 또 공유하고 그것이 또 동기부여가 돼서 또 가정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핫하잖아요. 이런 것이 건강한 가정문화 또는 행복한 가정문화가 만들어지면 사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일을 두루빅 가정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행사를 이렇게 또 주관도 하시니까 그 바쁜 가중에서도 또 멘토 옆에 지금 역량 개발을 위해서 또 돕고 계시죠. 지금 멘토 옆에서 블로그는 끝났고요.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예, 메타버스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지금 하고 있고, 네. 카카오 카카오뷰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멘토 협회 임원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또 수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박덕순 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부장님? 예. 박사님? 뭐 네, 제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효머니스트 건강박사 박덕순 약사입니다. 그게 정확한 네. 거. 네. 저는 이제 네. 약국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약국에 오는 환자분들한테만 나눠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에 강의를 하게 됐고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건강 강사로 또 위촉이 돼서 활동을 했고 또 지금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은퇴를 앞둔 공직자 뭐 교육자들 상대로 100세 시대 건강 설계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저도 이제 60이 좀 넘었는데요. 자격증을 한 50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남들이 안 하는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농업 기능사 자격증, 뭐 조경 기능사 자격증,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 아로마 테라피 자격증, 스트레스 관리사 자격증 등등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그러세요. 되게 바쁜데 어떻게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맨날 따냐?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보통 하루에 4~5시간 자고 새벽 2~3시까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인문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비결을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고 멘토링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몰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몰입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무리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고 능률이 10배, 100배로 올릴 수 있는 게 몰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의미 있는 삶을 찾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몰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듣는 분들이 2시간 동안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저는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막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감동을 주는 강의 그리고 그 받는 강의를 듣는 분들한 통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요. 피곤하지가 절대로 않습니다. 충청북도까지 전라도까지 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왕복 10시간을 왔다 갔다 해도 피곤하지 않는 비결은 감동 있는 삶, 몰입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행복하게 누구나 다 살고 싶죠. 저도 책을 썼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처방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전자책도 면역 시대, 면역 증강하는 방법을 또 전자책으로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강의를 통해서 또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수 교수님도 하시는 일이 많죠? 이거는 뭐 따끈한 뭐죠? 예, 저도 ESG? ESG라고 그러죠. 저 뭐 역순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ESG는 우리나라에 한 2007년도에 소개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게 한 2015년도쯤 되고요. 근데 기업에서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국제 환경적 요인 때문에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이 참여하게 됐고 2025년도에 가면 매출 2조 원 이상 되는 모든 상장사 기업은 ESG 경영 보고서를, 즉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써서 제3자의 검인정을 받아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2025년도 되면 수출 기업은, 모든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게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ESG 경영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을 하고 그거를 제3자로부터 진단 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인이 있어야만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이미 작년부터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권장이 돼가지고 ESG 경영 컨설팅에 관해서 정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올해 한 3개 기업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가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ESG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보고서를 쓰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ESG의 경영 보고서를 쓰고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ESG가 왜 기업 경영에 중요한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개론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멘토협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교육 과정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번 받아보면은 본인들한테 강기가 되면은 앞으로 열릴 시장에 상당히 기대가 큰 그런 시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24, 25 이틀 동안에 대전에 있는 대전교육청 산하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10개 고등학교 80명 학생이 무창포에 있는 빛의 팰리스에서 1박 2일 취업 캠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특강을 하고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ESG 경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그렇게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나영 사무총장님 따님이 환경 분야에 공부한다는데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환경은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동안에 우리가 환경적 요소를 잠시 이렇게 접어놓고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게 접어놓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그러한 게 완전히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2040년간 우리나라가 탄소 제로, 넷 제로란 말을 하잖아요. 탄소 제로 시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환경은 정말로 좋은 전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그거는 이제 ESG는 이제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제 이제 공부를 해서 전공 분야로 이제 편입시킨 것이고, 원래 저희 전공은 저는 원래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대학이죠. 지방에 천안에 있는데요. 저는 이 대학에 설립할 때 최초의 설립 준비반의 책임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땅을 사고 학교를 설립하고 교수를 채용하고 학생을 채용하고 해서 거기서 25년 정도 재직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때 있으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진로 취업 분야 강의를 하고 취업 클리닉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센터장을 하고 산업협력 본부장을 하고 해서 아이들 진로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열정도 많이 있고요. 그쪽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영학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제가 쓴 논문이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거든요. 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군인들, 청년 장병들이 도대체 군 복무를 통해서 어떻게 취업 준비하고 있는가, 그 장병들의 진로 취업 특성에 관한 연구를 또 해서 이다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저는 뭐 강의도 강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한국사회공헌연구원은 산업자원부 소속 사단법인인데요. 그래서 한 3년째 지금 현대글로비스하고 한 5천만 원 정도 매년 거기서 이제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위탁 연구 우리가 저희 받아서 우리가 같이 있는 비전임 연구원들이 3명이 있는데요. 같이 연구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25년간 했던 게 이제 진로 취업이다 보니까 진로 설계라고 해요. 진로 설계. 꿈을 설정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집을 지으려면은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인생의 진로를 설정하는데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 설계도는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지 꿈만 있다고 설계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게 이제 그 워크북도 있어야 되고 워크시트가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는 진로 설계 분야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게 제 전공이 됐고요. 이제 이걸 201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하브르타 러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하브르타 분야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하브르타와 진로 설계를 합쳐가지고 하브르타 진로 설계, 이렇게 해서 이제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브르타는 뭐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부모,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문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 민족이 됐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고 노벨상의 30% 타는 민족이 된 걸 조사를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키워드가 호기심 갖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더욱 갖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중심이 돼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질문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사고력을, 말하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가는 그런 교육 방법이 하브르타 러닝입니다. 저는 이쪽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지금 책도 쓰고, 제가 책도 썼고요. 또 강의 컨텐츠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든 지금 먼저 멘토링 뭐 했던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좀 하시고 다 하셨는데 혹시 자기가 멘토링 하고 있는 어떤 사례나 또 이야기는 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사례, 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예.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경기도 마약 퇴치 운동본부, 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마약 중독이 된 아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든요. 그 아이들을 이제 재활하는 그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 강의를 하러 가면 저를 전혀 안 쳐다봐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다음에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강사를 안 쳐다보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마약을 하다가 걸려서 경찰서 갔다 온 애들이니까 자기들은 잘못하고 큰 죄를 졌다라고 해서 완전히 귀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2시간 동안 강의를 할 것인지 굉장히 힘든 강의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2시간 정도 강의를 끝나게 되면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밝게 웃고 끝나면 막 나와서 약사님 하면서 명함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때 2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마약 중독은, 약물 중독은 질병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너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잘못했지만 그것은 질병에 의해서 너네들의 뇌에 잘못된 판단으로 병이 걸려서 마약 중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질병은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가 죽고 진짜 가정이나 사회에서 따가운 눈초리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왔던 아이들이 어깨를 들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집안에 이제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 마약 중독이라든지 뭐 담배, 술, 뭐 이런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중독성이 있는 분들 혹시 멘토링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또 그냥 마약은 나쁘니까 먹지 말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런 마약 대신에 다른 약을 줘야 됩니다. 다른 마약보다 더 독하고 강하고 더 중독성이 있는 그런 약을 제가 개발한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주면서 예, 그 마약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멘토링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자녀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은 할머니인데요. 약국에 오셔서 자살하시려고 수면제를 배갈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돌아가시려고 하냐 그거 물어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죽겠다고 이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3개월 동안 저희 요양원에 와서 자원봉사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용돈까지 들여가면서 3개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자살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드리니까 자살을 포기하시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끔 TV에 연예인들 뭐 유명한 분들 자살하는 거 나오면 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분을 내가 만날 수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상담할 수 있었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살하고 싶으신 분 꼭 저를 한번 만나 주시고 상담을 하시면 제가 좋은 멘토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자살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 그 박덕순 강사님 아주 좋은 사례 말씀도 저는 한 가지 제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꿈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은퇴하고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우리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경험적 요소를 청소년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베이비부모 1차 베이비부모 세대가 708만 명입니다. 통계상 나와 있는 게요. 708만 명 중에서 0.001%라도 1년에 700명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직장 생활이나 직업 생활에서 얻었던 그 경험적 역량을 청소년하고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제가 웰 컨설턴트로 양성하는 게 꿈이었다고 제가 제안도 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조그만 그 씨앗이 하나 뿌려집니다.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대전 TP라고 있어요. 대전 TP라고 이제 과학기술진흥 그래서 그 대전에 가면은 연구소가 많잖아요. 고경력 과학기술자 50명을 25명씩 2개 반을 나눠 가지고 1차가 그 청소년 직업체험 진로 체험 튜터로 양성합니다. 그분들 30시간을 제가 1,500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30시간을 제하고 다른 분하고 2사람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MVP입니다. MVP, 미션, 비전, 패션이라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진로 설계 과목을 이제 맡아서 그분들한테 30시간을 강의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2시간짜리를 전국에 대전 시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기 체험을 전하는 그런 이제 튜터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사람이 4명의 멘티가 되겠죠. 그네를 자기가 재직하고 있던 기업에 데리고 가서 견학시켜주는. 그래서 그 한 학생이 한 4개나 5개 정도의 대전에 있는 그런 유사한 연구소를 방문해서 이 연구소에 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를 미리 진로 설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또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ESG 기술 경영 컨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9월 달에 또 30시간짜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1,500만짜리인데요. 그것도 이제 그 같은 것인데 저는 이제 우선 고경력과 기술자들을 그 좋은 경력이나 경험을 섞이지 말고 초, 중, 고등학교 애들한테 가서 꿈을 심어주고 그런 애들이 그런 기술 연구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 연구원에 한번 방문도 시키고 그래서 적어도 한 학생이 한 5개 정도 관심 있는 연구소를 직접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잘 끝나게 되면 내년 또는 아마 전국으로 확산 좀 쉽게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더니만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요거 끝나고 나면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곧바로 제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멘토님들은 다 지금 제가 새로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시장은 가만히 있다고 시장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개척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ESG 경영과 관련된 건 분명히 블루오션입니다. 여기에요. 공부한 대학 교수도 많지 않아요. 똑같은 시대에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누가 열정을 가지고 누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있으면 기업 컨설팅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멘토 옆에 있는 분들은 다 강의 역량은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컨텐츠를 트랜스포메이션 못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는 컨텐츠를 ESG하고 어떤 분야, 환경 분야냐,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분야냐, 아니면 거버넌스, 투명 경영 분야라고 연결만 시키게 되면 뭐 아주 그냥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소질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량만 갖추면은 저는 훌륭한 분들이라 좋은 강의 기회가 더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로 또 질문해 주실 분? 9시 반이 됐네. 벌써. 네, 거의 뭐 끝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질문. 김석봉 수석부회장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지금 어디 강의하고 오셨죠? 예, 맞습니다. 예, 음소거 해제, 예, 음소거, 네. 네, 아, 뭐, 광화문에 있는 세문학교에 오늘 그 특강이 있어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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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늦었습니다. 또 귀한 말씀들 늦게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지금 다 듣지 못했지만 우리 저 최일수 그 교수님 그 하브로타 그 과정도 그 교육이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기회 주시면 네, 잘 저도 준비해서 네. 학생들에게 맞습니다. 또 이제 그 시니어들이 좀 많이 이제 지금 교회에서나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멘토 협회에서도 필요하시면은 가정 네. 만들어도 괜찮고요. 예, 예.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그게 뭐 제가 고액의 강사로는 받지 않고 반 봉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으니까 예. 뭐 우리 협회에서도 인원만 되면은 뭐 이거 나오면 오프라인에 해야 되거든요. 예. 줌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실이 마련되면은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교수님 세우신 그 학교에 아, 그래요? 자주 특강을 갔는데 몰라 뵀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다음에 가면 한번 이야기하세요. 네.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지금 하실 질문 있으신 분? 네, 첫 시간이라 다들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 질문 준비해 주시고. 자, 간보기, 시간이 간보기.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 지도자, 그 멘티들에게 멘토로서 하고 싶은 한 말씀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던 게 그분 설교,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한 달에 신생아 출생아가 2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가서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소년 진로교육, 무선교육 다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것인가라는 교육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정과 자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서는 뭐래 해도 진로 설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단순히 꿈만 나열을 해가지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라는 반드시 설계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걸 좀 더 전진시켜가지고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도를 그릴 것인가. 그걸 놓고 강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전달력이 있고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강의가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단순한 꿈이 아닌 진로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관심 대상이 운동선수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운동선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봐라. 무슨 일이든지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 봐라. 작은 경험도 소중히 여겨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 가슴 뛰는 일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작은 경험들이 꿈을 향해 나가는 한 발자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한테 그 경험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으라는 얘기는 해주고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덕순 박사님.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핑 전문 강사로서 제가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강인하고 그리고 유연성 있고 회복 탄력성 있는 인내심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바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이뤄냈을 때 열정이 자란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전교에서 180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계속 올라가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진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전교 1, 2등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됐고 지금 약사가 됐고 지금까지 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한 걸음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저도 잠깐 네, 한 말씀을 좀 네, 교수님. 네. 네, 그 사실은
행복한 가정 문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햇빛이나 그다음에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제 개인 몇 사람이 이 일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파급력이 적으니까 이거는 지자체나 국가 단위에서 좀 이런 것이 기획이 되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일을 국가가 이 일을 참 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관계자들이 계시면 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봐 주십사. 그 부탁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대한민국 우리 차세대 지도자, 멘티들 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살아낼 거냐 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더 마음을 좀 모으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녀 출산도 지금 이제 가장 낮아가지고 앞으로 국가 위기가 온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또 자녀를 갖다가 한 가정에 이렇게 맡기기에는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선진국은 한 아기가 태어나면 마을에서 축제를 해서 모든 마을 그 주민들이 한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멘토들이 대한민국 멘티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대한민국이 차세대가 이렇게 뭔가 미래가 있지.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된다 이래 하면은 앞으로 사회도 계속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또 멘토링 이것도 더 힘들지 않을까 뭐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음 달에도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